더 프로닝 앱을 이미 설치하셨다는 가정 아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설치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프로닝 앱을 접속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저는 처음 이용해요. 교회 아이디 입력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저는 처음 이용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 디렉터 에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교회 등록하기가 있는데 누르시고 여기에 교회의 정보를 채워주신 다음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닝 교회, 교회 주소, 도메인 이런 것들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사용 신청을 하시면 저희 프루닝에서 CS팀이 승인을 위해서 121 내로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화가 진행된 후에 1시간이나 2시간 내로 해당 교회가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승인이 다 완료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관리자 접속 주소와 계정을 발송해 드리는데요. 관리자 페이지는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하여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크롬이나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오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크롬이라는 그런 브라우저,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물론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역자님들께서 초기에 설정 및 학생을 등록하실 때 편의성을 위해서 또 쉽게 관리자 페이지를 익히기 위해서는 큰 화면인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로그인 해 볼까요? 네, PC에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자신의 교회 아이디가 있어요. 저는 드림 교회에 속해 있어서 드림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 아이디를 영어로 입력하시고 그 뒤에 푸른.shop.my.admin으로 입력하시거나 어플상에서는 이렇게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되는데요. 앱에서는 먼저 교회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잠시 다른 페이지가 지금 나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아이디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우미 분께서 지금 열심히 로그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교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신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오셨으면 그 다음으로 하실 게 부서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으시죠? 부서를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 그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에서 교회 정보를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하단으로 쭉 화면을 내리시면 우측 하단에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수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교회 부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부서 추가 기능은 모바일에서 진행할 경우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PC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에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부서를 입력해서 초등부나 유년부, 청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 설정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멤버를 등록하실 차례인데요. 멤버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멤버를 등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룹 관리에서 분반을 해주셔야 돼요. 분반을 하는 것은 부서별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초등 3학년이든 초등 4학년이든 중등부 1학년이든 이런 분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 메뉴에서 그룹 관리에 들어가셔서 그룹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룹 관리가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분반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찬양팀, 제자훈련반, 이런 다양한 반들이 있을 거예요. 새가족반, 고학년반, 자기 교회에서 그룹을 하고 싶은 그런 반을 따라서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뉴에서 멤버 관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멤버 관리를 클릭해 보면 3가지 등급의 멤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서 관리자. 초등부를 관리하는 사역자라든지 부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교사, 학생 3가지 등급으로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학부모 등급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부서 관리자는 해당 부서를 관리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반을 관리할 수 있고요. 학생은 이 관리자 페이지에는 접속할 수 없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학생 전용 페이지에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등록하셨던 교회 계정은 모든 부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계정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또는 교육 디렉터 관련 담당자만 이 마스터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부서 관리자, 교사,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아이디처럼 사용하고 초기 비밀번호는 그 등록했던 생년월일 6자리를 이용해서 초기 비밀번호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자를 뭐 A, B, C, D 뭐 대소문자를 사용해서 붙여주셔서 등록해 주시고요. 로그인 할 때도 구분자를 사용하여서 뭐 홍길동 A, 홍길동 B 그 다음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를 이제 다 정했고 그룹도 나누셨으면 이제 멤버를 등록해야겠죠. 우리 초등부 1학년에 아이들 뭐 20명을 등록하겠다. 그럴 때 이제 엑셀로 일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엑셀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샘플 서식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샘플 서식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 샘플 서식을 열어가지고 서식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엑셀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셀에 이름, 두 번째 셀에 생년월일 6자리, 그리고 성별, 뭐 그룹을 1학년, 뭐 2학년, 또는 뭐 찬양팀, 뭐 새가족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그룹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별표 쳐 있는 거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꼭 엑셀을 통해서 쉽게 입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혹시 그룹이 2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1학년이면서 우리 뭐 초등부 찬양팀을 하고 있다. 그러면 2학년 컴마 하고 찬양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이 그룹을 그럼 3개를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겠네요. 새가족이면서 뭐 제자훈련반이면서 찬양팀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넣으실 때 교사들도 같은 그룹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교사도 그 그룹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모두 입력하신 후에 저장하시고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로드 하실 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우리 화면 기록하고 있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많은 경우 업로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되고 다른 거 누르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업로드가 완성된 것 같네요. 아까 등록했던 학생 5명, 6명이 한 번에 업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 등록까지 모두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등록을 했고 부서 설정을 했고 부서에 맞게 멤버 등록을 마쳤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더 프루닝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학생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니까 김학생 친구, 비밀번호는 초기에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되어 있죠. 입장하겠습니다. 네. 혹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부모님의 그 보호자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이용 전 설명을 해주시고 동의를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 입장에서 로그인을 해봤네요. 와, 상단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줄 3개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나의 정보에 들어가서 연락처와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기 비밀번호를 그 생년월일 6자리로 입력했기 때문에 남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의상 비밀번호를 바꿔주면 되겠고요. 귀찮은 친구들은 잘 안 바꾸기도 하던데 필요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푸른이 설정에서 소셜 존 등에서 사용할 자신의 캐릭터를 또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 푸른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다채롭다는 점인데 특별히 저희가 아이들에게 직업적인 그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직업 푸른이 커스튬을 준비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푸른이를 꾸밀 수 있습니다.
처음에 푸른이 가입하는 교회에서 푸른이 꾸미기 인증샷 뭐 이벤트 해가지고 열매를 부여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보기 참 좋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을 꾸몄으면 우리 미션존, 가든존, 마켓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미션존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가든은 어떤 존일까요, 여러분? 가든존?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가든존. 가든존은 아이들이 미션에서 한 결과물, 보상을 받는 공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달란트나 포인트, 또 열매를 모으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이제 네, 열매 달란트 우리 진지선님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마켓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상시적으로 마켓을 열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예시로 올려줬고요. 마지막 소셜전은 밴드나 페이스북처럼 소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고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그러면 미션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있지가 않네요. 관리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션을 만들거나 커리큘럼을 구독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한글이나 워드로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고 인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션 기능은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활동지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공교육과 사교육에서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미션존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또 주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관리자로 들어가서 미션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관리자 메뉴에서 미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학생들이 로그인 페이지 들어갔다가 관리자 페이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학생 페이지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 설정과 미션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카테고리 설정은 미션의 종류를 미리 설정해 두는 기능입니다. 미션 추가를 누르면 새로운 미션을 등록할 수 있는데 미션의 제목을 적고 미션을 보낼 봉투 제목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 미션 아니면 주중 설교 복습 미션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어떤 색 봉투, 어떤 스티커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누구에게 보낼지 대상을 설정하는 건데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개인으로 보내기, 그룹으로 보내기. 특정 개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나온 친구 누구에게 아니면 뭐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친구를 위한 미션을 보내주고 싶다면 개인을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1학년 전체에게 미션을 보내고 싶다면 그룹으로 일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꼭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학년 김푸른 학생에게만 미션을 보내고 싶다면 그룹에서 1학년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1학년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다 미션이 가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으로 보내는 느낌과 전체 그룹에게 보내는 느낌. 이걸 잘 생각하셔서 1학년 김푸른에게만 보내고 싶으면 개인으로 가서 김푸른만 체크하셔야 되고 1학년 전체를 보내고 싶으면 1학년 전체 그룹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푸른에게만 보내고 싶었는데 1학년 전체 친구들한테 미션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룹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미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그룹에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 왔어. 지난주부터 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이미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도 미션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룹을 선택할 시에는 등급을 학생 등급인지 교사 등급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보내는 미션을 선생님들도 같이 풀게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선생님도 체크해 주시고 아니 학생들만 풀면 좋겠어 하면 학생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항목의 종류가 보입니다. 선택해서 항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미션을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무려 12가지 항목이 푸르닝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미션을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 이 푸르닝에 많은 기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어떤 미션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의 12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미션은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영상 등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림 파일이나 아니면 한글을 뭐 PDF로 변환했다든지 이런 것들 영상 자료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와 관련된 미션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텍스트를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텍스트는 블로그처럼 글이나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넣어본다든지 설명글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미션을 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영상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 요즘 얘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비메오, 구글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미션 기능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컴퓨터, 노트북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공유를 눌러보세요. 공유가 어디 있죠? 하단에 보면 이 화살표 모양에 있는 공유를 한번 누르시고 퍼가기를 누르시면 이런 길다란 영어 코드가 보이시죠? 뭐 iframe with 뭐 560 이런 거 있는데 이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지 프루닝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재생이 돼요. 그냥 유튜브 주소 링크만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영상이 잘 재생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링크 유튜브 예를 들어서 좋은 뭐 하나바이블의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다 할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챈트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홀리키즈 예배 자료도 있네요. 공유를 누르세요. 공유를 누르시고 퍼가기, 바로 복사하지 마시고 퍼가기에서 이 아이프레임 이 이엠베드 소스가 있는 길다란 영어 주소를 복사해 오셔야지 그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재생됩니다. 이것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링크만 넣으면 영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자가 보는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미션을 지금 크게 3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내용이 나왔고요. 자, 아까 보낸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올렸죠. 사실 이걸로 무슨 미션이냐 할 수 있을 텐데 이 미션을 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새 친구가 등록을 했어요. 새 친구 사진을 찍었다가 새 친구 사진을 여기 올리시고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굴까요? 1번 김푸른, 2번 나푸른, 3번 나바보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저희가 가지고 왔던 동영상을 미리 저장해 놓은 걸 업로드 했으니까 바로 재생이 되죠.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너희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 따로 올려놨거든요. 네. 이렇게 활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동영상을 활용한 미션. 그 다음 미션은 오늘 기분이 어떠니라고, 이거 객관식 미션이에요. 그쵸? 객관식 미션은 질문과 선택지를 만들어서 퀴즈나 설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추가를 하시고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추가하시고 정답에 체크를 하면 퀴즈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나온 친구나 뭐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근데 이런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 정답을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꼭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경우는 정답 체크를 하시고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는 정답 없이 이렇게 미션을 올리실 수 있어요. 네. 자유 답변을 활성화하면 설문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선택지가 긴 경우에 한 줄에 하나씩만 선택지 1번 한 줄, 2번 한 줄 이렇게 하면 보기가 깔끔하더라고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미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자동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에 번호를 적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관식 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관식도 객관식처럼 답변을 설정하거나 자유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적어보세요 이런 미션을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창세기 1장 1장을 답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이렇게도 주간식 미션을 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한 문장씩 들어볼 수 있고 그 통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미션 한번 볼까요? 순서 맞추기입니다. 순서 맞추기. 저는 이 미션 되게 좋아하는데요. 순서 맞추기는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말씀 구절이나 문장 등을 입력한 후에 슬러시 있죠, 슬러시.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는 슬러시를 누르면서 문장 단위를 단어나 어구별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문장 것들을 순서를 배열을 이렇게 랜덤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서 맞추기 기능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미션이고요. 다음으로 빈칸 채우기를 한번 볼까요? 빈칸 채우기 미션. 네, 빈칸 채우기는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게임입니다. 말씀 구절이나 문장 등을 입력하신 후에 그 슬러시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누른 다음에 빈칸을 만들어 단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를 넣어서 끊었는데 그 중에서 빈칸을 뭘로 설정할지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태초에를 할까요? 천지를 한번 해볼까요? 천지를 빈칸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부분이 빈칸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빈칸 부분에 아이들이 천지를 입력하면 정답이 완성되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시킬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배치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배치하기. 배치하기는 아이템을 배치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올려주시고요. 배치할 그림들을 배경이 없는 이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명한 이미지예요. 이런 걸 PNG라고 하거든요. 확장자. 이미지 파일에는 JPG, GIF, PNG 이런 게 있는데 PNG 형태의 투명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올리면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푸른이가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바구니에 수확한 아마 열매들을 올려야 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지금 캔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없게 설정을 하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클릭된 거는 배치할 수 없는 것, 초록색으로 클릭된 거는 배치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미션이고요. 확인해볼까요? 확인 가능한가요? 배치하기 미션. 지금 확인되죠? 하나님께 드릴 추수 바구니를 완성해보세요. 네, 캔이나 참치캔은 들어가지 않고요. 추수할 거니까 과일들은 배치가 돼요. 이렇게 끌어지죠? 되게 유치부 친구들이나 저학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고, 또 이 그림의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림 사과를 더 작게 한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 열매들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하나바이블 쓸 때 그 기드온의 옷 입히기를 했거든요. 기드온 옷 입히기. 그래서 기드온 옷을 신발도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입히고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씌우는 기드온 용사를 꾸미는 미션을 이거 배치하기를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파이프 게임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파이프 게임. 네. 파이프 게임은 이미지를 올린 후에 회전하여서 퍼즐 게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네. 이 이미지를 지금 4 곱하기 4, 16 타일로 이미지를 쪼갰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도 할 수 있고요. 더 쉬운 난이도도 할 수 있어요. 파이프 게임은 그림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클릭할 때마다 돌아가서, 정확히 맞추는 게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려고. 네, 지금, 타일을 4번 돌렸더니 11번 만에 이 타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랭킹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거 그림을 완벽하게 맞추는데 100번을 클릭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5번 만에 클릭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부서 내에서 아이들끼리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약간 자극적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파이프 게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이미지를 골라서 올린 후에 숨은 그림의 개수와 위치를 표기해두면 게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올려드리고요.
정답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팅을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정답인지 사역자님께서 정답인 부분에다가 이 정답 그 동그라미 부분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정답 개수에 맞춰서 여기를 클릭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게끔 숨은 그림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미 세팅해 뒀던 부분을 클릭하니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숨은 그림 찾기 이미지를 어디서 찾나요? 이런 의견을 분명히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 구글에 가서 검색해보면 성경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면 이미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 성경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라면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잘 뒤져보시면 좋은 카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많이 올려놓은 카페들.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차후에 푸르니 게시판을 통하여서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력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만드시는 것도 손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찍어서 올리셔도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 게임과 숨은 그림 찾기는 랭킹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히 프로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미션 12가지 정도를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형태의 미션들을 개발할 예정이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항목을 모두 설정하시면 미션의 기간과 미션을 수행하고 얻을 수 있는 열매, 쉽게 말하면 달란트, 또 다른 교회에서는 포인트라는 개념이죠. 이 열매를 지급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미션을 부여해 보도록 할까요? 미션을 언제 줄지 시간을 설정하시고, 또 제출 마감 기간, 종료 기간을 설정하시고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을 수행했을 때 아이들에게 얼마의 열매를 줄 것인가, 얼마의 보상을 줄 것인가, 교회마다 책정되어 있는 게 있겠죠. 뭐 출석은 얼마, 미션 얼마, 이런 나름대로 정책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나 사역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편의상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개별 열매 기능을 사용하시면 항목별로 열매를 각각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답 시에 다시 풀기를 활성화하여서 문제 틀렸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션을 완료할 때 그냥 바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누구누구야, 오늘 성경 퀴즈 미션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주면 조금 더 인격적인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프로닝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미션이 등록이 됩니다. 네. 받는 대상을 지금 설정을 안 하셨네요. 받는 대상, 아까 말했지만 그룹 전체, 우리 부서 전체에게 지금 설정을 하시고 보내셨어요. 미션은 아직 미션을 확인한 학생이 없을 때는 수정이 돼요. 아무도 지금 미션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재빨리 들어가셔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한 명의 아이라도 그 미션에 이미 응했다면 미션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이미 미션을 제출해 버렸는데 미션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션을 초기화하시고 다시 부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말풍선을 아직 안 됐나요? 지금 우리 약간 오리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말풍선을 눌러서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이 낸 미션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했는지 이제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미 답변을 다 낸 학생도 볼 수 있고, 누가 아직 미션을 안 풀었나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늘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늘을 찍어서 보냈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올렸던 그 추수감사절 배치하는 미션, 이런 것들 틀린 그림 찾기 잘 했는지 아이들이 낸 결과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이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 후에 열매를 지급하는 미션의 경우에 학습자가 답변을 제출하면 아이콘이 깜빡깜빡입니다. 답변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션 통계 기능도 방금 잠깐 화면이 지나갔는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몇 명이 참여했고,
또 내가 낸 퀴즈를 아이들이 얼마나 맞췄는지 이런 부분들이 프루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답변들 잘해주는데 누가 틀렸는지 보시고 신방도 할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수행률 같은 것도 통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미션 기능들을 여러 개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제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나요? 네, 채팅으로 좀 적어주시면 소통이 될 것 같네요.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혹시 좀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주시면 속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루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 될 거죠? 네. 저 유튜브에서 더 프루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추후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만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가 저한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팀장님?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소리가. 저만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혹시 이어폰 있으면 저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소리가 안 들어와서 소리 좀 확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 들어. 제 거로 들을게요. 지금 되나요? 다른 분들은 다 들리는데 저는 안 들리거든요. 네, 제가 그냥 듣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프루닝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 좀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셨나요? 조금 어려우시군요. 네,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시고 또 실제로 적용해보면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밌게 또 네, 활용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한번 피드백 받았고요. 네, 그러면 좋은 미션 활용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루닝을 잘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높은 뜻 광성교회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 교회는 큐티나 제자 훈련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프루닝에서 큐티 훈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큐티 미션은 매일매일 올라오며 당일에 바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 중에 꼭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 이렇게 훈련을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한 후에 간단한 퀴즈를 풀어서 큐티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큐티를 했다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어디였나요? 뭐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했나요?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퀴즈를 낸다면 이 친구가 오늘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주간식을 활용하시든지 객관식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그림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인증샷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큐티한 페이지를 찍어서 올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죠. 혹시 저도 이런 경우를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큐티를 파악하고 싶을 때 카톡으로 보내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 카톡을 확인하고 또 카톡 받은 걸 교육자한테 넘겨주고 또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프루닝에 올리게 되면은 교육자가 그냥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통계를 보면 반별로 쭈루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큐티 미션을 통하여서 큐티가 부서에 잘 정착이 되면서 아이들의 큐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켓을 운영한 후에는 큐티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때 쌓았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프루닝이라는 플랫폼을 높은 뜻 강성교회에서 정착하게 된 비결은
그 교회는 이제 프로닝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자체로 만들었다고요.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야. 신기한 거 시작할 거야. 한번 볼래? 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 바로 막 처음부터 막 큐티 미션 올려 하는 게 아니라 프로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희 그 아바타? 프로닝 그 꾸며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처음에 이런 적응 기간을 한 달 정도 거친 다음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높은 뜻 강성교회 아이템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산 드림교회 사례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군산 드림교회는 오프라인과 엑셀로 그 제자 훈련을 아이들에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자 훈련 그 1단계, 2단계, 3단계, 8단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프로닝을 통해서 온라인화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사가 개별 카톡으로 제자훈련 미션들, 이번 주 숙제들을 받아서 관리하기에 버거움이 있었는데, 제자훈련을 여러 과정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프로닝을 통해서 지금 얘가 몇 단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서 프로닝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제자훈련 같은 다양한 교육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프로닝에 접목해서 점수를 확인해 보거나 미션이나 숙제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미션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미 새로남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노트나 예 복습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설교 노트를 인증하고 깨달은 점을 적는 미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주일 설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미션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맑은 교회에서는 미션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올렸네요. 와, 설교 완전 정복해가지고 들었던 말씀들을 아이들이 잘 인증샷으로 올렸고,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하면서 아이들이 적었던 것을 한 번에 쫙 나열돼 있으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죠. 아, 누가 어떤 생각을 했구나. 이거 반별로 막 거두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너무나 편리하고요.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맑은 교회입니다. 맑은 교회는 주중에 설교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 간단한 게임을 제작하여서 매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 누구인가요? 지금 보기를 4개 줬네요. 네, 아주 좋고,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3번 넣으시면 지금 이거 객관식을 활용한 거죠. 객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식 활용한 거고, 또 순서 맞추기, 또 그림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파이프 돌리기 게임들, 여러가지 미션을 통해서 설교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아주 좋게 사용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신방! 프로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신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샘 교회처럼 학생들에게 편지를 미션 전으로 전달을 하거나 근황을 묻는 미션을 통해서 학생 신방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에게 보내는 미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선생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받아볼 수 있지만 카톡으로 받으면 개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통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편리하다는 점,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강교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삼강교회는 이제 프로닝을 통하여서 온라인 달란트 시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달란트 시장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뭘 선물로 받고 싶지? 뭘 사고 싶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 너희 무슨 과자를 먹고 싶니? 무슨 음료수 먹고 싶니? 이런 것들을 미리 설문조사를 프로닝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켓존에 아이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프로닝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신방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션 활용 사례의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어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미션이 아니라 여러가지 미션들을 모아서 어떤 교육 과정,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주짜리, 몇 과정짜리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는 것 커리큘럼인데요.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커리큘럼을 한번 눌러보시면 커리큘럼 구독을 하실 수 있어요. 탭 중에서 커리큘럼 구독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커리큘럼이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푸른닝에서 제공해주는 절기 미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주연절 미션이 올라가 있고요. 또 예장 합동 측에 뭐 하나바이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바이블 공과도 있을 거고, 또 꿈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드림웨이브 이런 커리큘럼도 있을 것인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들 커리큘럼들을 구독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용하시는 부서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바이블이나 꿈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공해주는 부서에서 금액을 받거나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을 희망하시는 커리큘럼을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구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실 부서, 커리큘럼 대상자 등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교사 학생 전체에게 이 미션을 커리큘럼을 하겠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구독하신 커리큘럼은 나의 커리큘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커리큘럼 관리를 위해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커리큘럼에 포함된 미션들의 기간, 그리고 열매를 얼마나 부여하실 수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각가의 미션들의 오른쪽에 연필 모양이 있는데, 연필 모양을 눌려서 미션 기간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오답 처리, 피드백 등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션을 제출한 학생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까 미리 체크하셔서 기간과 열매 등을 꼭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확인을 누르면 각 미션에 제출된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미션의 기간과 열매 등을 일일이 설정하기에 번거로우실 때는 일괄 설정을 통해서 지금 미션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미션을 일괄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 미션들은 모두 뭐 10열매를 주겠다, 아니 단 20열매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은 각 가별로 간격과 업데이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를 관리하시는 교육자께서 커리큘럼에 있는 날짜, 열매 등을 교회 형편에 맞게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더 푸르닝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구독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직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적용을 먼저 하고요. 네, 학생 입장에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미션존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독하신 커리큘럼이 보입니다. 미션 봉투를 눌러서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미션을 제출하면 관리자에서 설정하셨던 피드백과 열매를 아이들이 받게 되는데요. 가든 존으로 이동해서 열매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고 열매 몇 개를 누르시면 이 열매가 지금 포도 열매가 수확이 되어서 바구니에 담겼고, 상단에 보시면 내가 열매가 이 열매 모았다는 그 통계, 누적된 열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확인해 보셨으니까 교족부에서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교족 기능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족 기능을 보면 학생의 기본 정보, 또 신방 기록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아쉽게도 신방 기록 기능은 개발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추후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석 및 기타 활동 내용은 스티커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자 메뉴에서 한번 스티커를 눌러 보실까요? 여기 탭에 보시면 스티커 자판기에서 스티커 사전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싶은데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출석했을 때 뭐 교회 현황판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출석했을 때 몇 열매를 주겠다, 뭐 10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출석 스티커는 어떤 모양으로 해야지, 출석이니까 뭐 해 모양, 뭐 새싹 모양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새싹 모양이 더 부각되게 보일 수 있게 배경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멘트도 내용을 뭐 출석해줘서 고마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아이구나, 뭐 이런 멘트를 넣으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출석 스티커를 사전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프루닝에서는 이 달란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열매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절 암송이라든지 또 대표 기도, 전도회 왔을 때 너에게 몇 열매를 줄게, 이렇게 미리 자주 사용하시는 스티커가 있다면 사전 설정을 통해서 추가해 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스티커 현황판으로 가보실까요? 스티커 현황판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크게 만들어 놓고 붙였던 그 현황판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 9일 예배 출석했다면 바로 클릭을 하면 그 아이에게 스티커가 부여되고 바로 열매가 동시에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황판에서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열매를 부여했다가 또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잘못 체크했네? 우리 민 학생이 9일날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회수해 볼까요? 네, 회수하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현황판 기능은 실시간적으로 편하게 원클릭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미리 세팅해 놓은 출석과 요절 암송 미션, 기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를 클릭하시면 또 다양한 부분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용자 페이지에서 가든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든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가든존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가든존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스티커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돼요. 스티커만 클릭하면 의미가 없고 스티커를 클릭한 다음에 맺히게 되는 열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열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열매를 따로 만들어 놨었냐면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열매를 받았는지, 그냥 열매 맺는 거에 혈안이 되면은 되게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출석을 해서 열매를 받았구나, 내가 요절을 암송해서 열매를 받았구나, 그 흔적을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네, 열매를 눌러서 수확을 하면 상단에 총 열매가 기록이 되는데 이 모아둔 열매 102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미션존, 마켓존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마켓존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 마켓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마켓에 들어가시면 관리에서 마켓의 상태와 카테고리, 수령 방법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간제 오픈을 선택하시면 특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어, 아니면 상반기 달란트 시장이 6월 마지막 주에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특정 기간에 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아니야 너희가 언제든지 열매를 모으면 바로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이러면 상시 오픈 옵션을 통해서 마켓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상품을 직접 등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켓을 문방구, 패션 마켓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내가 어떤 품목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올릴 수 있는데, 한번 그 과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상품 등록을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상품명 축구공, 문방구에 축구공 파나요? 네, 팔죠. 그 다음에 몇 열매, 30열매 팔고 싶다,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 최대 주문 수량, 그 다음에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옵션에서 축구공도 예를 들어서 파란색 축구공, 빨간색 축구공, 이런 거. 빨간색 축구공은 더 비싸니까 10열매를 더 내야 돼. 완전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아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준비된 빨간색 사과 축구공을 판매하시려면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아래에 상세 설명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G마켓 쿠팡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오시겠다면 거기 화면을 이렇게 캡처하시거나 해서 기록하셔도 아이들에게 상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상품 원가, 상품은 어디서 사는 건지 URL 등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장하시면 이제 축구공이 올라가도록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판매하고 싶은 물건들을 잘 인터넷에서 서칭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마트나 문방구에서 사오신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온라인상에 자기 교회에 맞게 마켓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주문을 받은 후에 상품을 이제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보내주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야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의 출석률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마켓 이용에 대한 팁은 소셜존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서 게시글에 가보시면
마켓 이용에 대한 팁이 좀 있거든요. 저희 프로닝 들어오셔서 자료 공유라는 데 가보시면 다른 저희가 올려드린 글들이 있어요. 이 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글이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여기 있네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마켓을 활용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린 내용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제 마켓존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마켓존이 열리는 날이에요. 네, 우리 최 학생이 마켓존에 들어가서 그토록 바라던 축구공을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은 25열매인데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102열매밖에 못 모았으니까 비싼 건 사서 기마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마개도 장바구니 담고 곰돌이 인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돌이 인형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열매. 그러면 한 80열매 정도 소진했으니까 이제 20열매가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20열매를 더 살 수 있어요. 20열매를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싶으면 품절됐대요. 어떡해요. 인기가 많은 곰돌이 인형은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사야겠어요. 자, 그러면 네, 필요한 게 더 있나요? 머리핀도 하나 사볼까요? 담기. 상세 정보를 보고 담기 2개 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사드리고 싶은데 아니 효도를 잘하는 어린이라서. 네, 엄마 것까지 2개를 담고요. 이렇게 담아두시면 되고, 만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94열매 어치 물건을 샀네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이제 주문을 한 것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문을 확인했을 때 최 학생이 뭘 구매했는지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상품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주문 내역에 들어가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었는지, 상품이 준비 중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는 상품 준비 완료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이 상품을 받게 하실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직접 아이들의 집에 가서 문에다 걸어주거나 이렇게 전달하실 경우에는 문고리 신방 등으로서 상품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 줄게요, 방문해 줄게요, 아니면 교회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 형편과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마켓존을 잘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구 청구교회가 마켓존을 잘 활용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청구교회는 주중 활동을 성경 읽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켓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금요일까지 주문을 한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금요일날 확인을 하고 토요일날 준비를 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광고 시간에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고현 충원교회 사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고현 충원교회에서는 하반기 달란트 시장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좀 자기를 위해서 달란트 마켓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 마켓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선교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서 이 달란트 시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하여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기쁨을 아이들이 직접 달란트 마켓을 통해서 느끼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있으신 교육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남을 돕는 선교의 장으로도 마켓존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셜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 노트북이 꺼지려고 그래서 전원을 한번 켜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셜존, 마지막 존이네요. 소셜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소셜존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프로닝도 카카오톡처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오픈을 위해서 저희 개발진들이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더 나은 콘텐츠와 서비스, 완성도 있는 소셜전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5월, 6월 정도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조금 미뤄두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소셜전 오픈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소셜전에 어떤 기능들을 담고자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게시판을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게시판 관리 메뉴에서 새로운 게시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게시판을 추가하는 화면인데요. 게시판에도 종류가 있어요.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일정 게시판, 웹진 게시판으로 5가지 필요에 따라서 게시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옵션도 용도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게시판을 사용하는 권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학년들만 사용하는 게시판이다, 아니면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게시판이다, 아니면 학생들끼리, 아니면 임원들이 이렇게 어느 부서 어느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소셜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화면은 소셜전의 첫 메인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치에 교회 관리자가 생성한 게시판 목록이 7개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핸드폰으로 켜시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런 미리 보이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일 게시판이 무엇인지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위치에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간 최신 게시글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 지난번에 했던 성경학교 사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위치에는 최신 공지글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게시판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게시판은 목록의 게시글 제목과 작성자, 작성 일자가 나열되는 방식의 게시판이에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부서 소식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목을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정 게시판은 달력에 일정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요. 교회 일정, 신방 일정 등을 게시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 웹진 게시판은 사진과 제목, 내용 일부가 목록에 노출되어 있는 게시판이고요. 또 알림장, 큐티 게시판 등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리 게시판은 교회 부서의 사진과 이런 것들을 모아둘 수 있는 게시판이고요. 각 게시판을 클릭할 시에 일반 게시판처럼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각 게시글에 대한 공감 표시, 댓글 남기기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SNS에서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대체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셜전 업데이트와 함께 사용 매뉴얼을 푸른 다리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사용법은 그때 다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푸르닝 앱 이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특별 이용 사례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네, 특별 이용 사례. 네, 특별 이용 사례 온라인 주일학교 활성화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더 푸르닝을 잘 연계하여서 온라인도 오프라인 출석자도 한 플랫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세움 학교를 통해서 주중 신앙교육, 가정 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열매 포인트가 아이들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식을 주는 거는 너무 흔한 보상이어서 효과가 되게 미미했는데 간식 선물보다 열매 포인트를 쌓는 재미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매를 모든 교육 활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출석자들 또한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막 스티커를 붙여서 교회에서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쉽게 관리가 가능해서 되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구미제일교회 특별 이용 사례 온라인 밤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더 푸르닝을 밤별 줌 모임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인데요.
구미제일교회 우리 진지선 선생님, 우리 혹시 통화 연결, 현장에 참여하셨을까요? 이제 통화 연결 가능하실까요? 네, 마이크를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지선 선생님. 네, 우리 좋은 사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치부 중공과에서 제가 활용한 더 프루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 주일의 말씀을 토요일에 복습하는 것으로 프루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공과 순서는 시작 기도, 말씀 스토리 영상, 공과, 홈 워크북, 더 프루닝, 그리고 마침 기도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 스토리 영상은 유튜브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공과는 사전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만약에 2월 달에 2단원이 저희 이번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1월 달 마지막 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바이블 교재를 이용했고요. 가정통신문과 2단원의 4가지 공과를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 거죠. 5가부터 5, 6, 7, 8 거를 이렇게 홈워크랑 공과를 여기 홈워크가 있고요. 이 안에는 공과 작업을 한 개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 공과 작업을 선작업을 좀 해서 친구들한테 보내고요. 그래야만 시간 안에 부모님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구들도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과 시연은 또 유튜브에 잘 매과가 올라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꼭 보고 꼭 시연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아시겠지만 부속 준비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골이나 실이나 뭐 사진이나 풀칠하는 곳은 다 양면 테이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은 컴퓨터에만 앉혀놓으면 그 40분 동안 중공과를 저하고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의 성취감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워크북은 그냥 색칠하기가 많으니까 간단히 하고요. 단지 유치부다 보니까 아이들 기질상 이렇게 꼼꼼히 색칠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남은 부분은 다음 주 공과 시간에 숙제 검사로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프루닝에 들어가면 챈트와 복습 게임을 했습니다. 챈트는 프루닝에 올라 있는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복습 게임은 제가 하는 거를 친구들이 보는 거죠. 친구들은 숙제로 복습 게임과 나머지 커리큘럼인 가정 예배, 미션 수행 이 3가지를 숙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 예배와 미션 수행은요, 사진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거를 애들이 할까? 사진 업로드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까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까 강교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10배 그 달란트를 모아서요, 선물을 구입하는 마켓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씀보다 열매 모으기가 주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선물을 그렇게 풀어서 참여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미디어를 줄여야 되는데 이 프루닝을 한다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굳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 대답을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가 프루닝에 올려야 한다고 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한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7세 친구들을 하다 보면 언니랑 오빠 아니면 동생들이 기웃기웃 하다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공과 시간을 또 이제 선생님이 유도하면 엄마나 아빠는 또 뭐라 그럴까요? 휴식에 3, 40분이지만 잠깐 짬을 갖게 되는 그런 게 그렇게 유도가 되고 또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줌 참여율이 높아지고 프루닝 실행 횟수도 많아지고 또 열매가 쌓이고 그러면 제 주머니를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는 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 줌 시연과 푸른이 사용법을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 매달 진행하는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을 아까 보셨던 미션 추가 커리큘럼에 올려서 이제 추가로 더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직접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각 부서에 맞는 방법대로 프로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 보셔서 각 부서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프로닝 또 다른 매체인 줌을 이렇게 연계해서 공과를 하시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교회 사례들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숨가쁘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기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만 좀 그렇지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교회에 유익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현장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푸르닝 김순정 대표님 그리고 더불어서 더 푸르닝 음소명 개발팀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기숙님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한번 음소거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모가 단정치 못해요. 제가 화면은 못 보이고요.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좋은 앱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구의 북성교회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몇 개 여쭐 거는 열매의 한도가 있나요? 금액 한도? 이 숫자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네, 열매의 한도는 없습니다. 10만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10만도 가능은 한데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시겠죠? 일단 단위가 괜찮다. 10만까지 된다, 그죠? 10만 네. 단위까지. 네. 예, 그리고요, 그 미션 취소를 하고 나면, 뭐 회색으로 자국이 남던데 취소한 거는 그대로 남겨두는 건가요?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 뭐 하다가 취소한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삭제할 수 없나요? 네, 이거는 그 개발팀장 음소명 제가 답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취소한 것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개발팀이 직접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저희가 이걸 수정해서 교회 관리자들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삭제해야 될 품목들을 다 삭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카테고리를 만들었더니, 이제 카테고리가 그 미션 작성할 때, 미션 관리에서는 들어가시는데, 밖에 예를 들어서 혹시나 개발하실 때, 폴더 개념으로 가능할런지 한번 그냥 이렇게 상의를 드려봅니다. 카테고리를, 미션 카테고리를 정해서 폴더 개념으로 그 카테고리 폴더를 들어가면 거기에 쫘라락 뜨고 빠져나오면 다시 또 큰 카테고리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거기 바깥에 표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상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미션을 예를 들어서 주관식 미션일 경우에 제가 이제 새로운 친구에게 이것저것 뭐 안녕 뭐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은 어디야 이런 걸 쭉 했을 때 이제 이걸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이게 순서를 바꿀 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질문을 7개를 올렸는데 아차 싶어서 1번과 2번 사이에 놓고자 할 때에 전부 다 수정을 다시 해야 돼서 혹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이거 미션을 올리실 때
네. 그 미션의 앞에 화살표 모양이 위아래로 있는데 그걸 드래그로 끌으시면 먼저 아, 올렸던 질문을 뭐 3번, 4번 카드로 미루거나 이렇게 바꾸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미션, 다양한 미션의 배열을 바꾸실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앱을, 예를 들어 이제 학부모님을 별도로 그룹을 제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죠? 명단을 만들어서. 그죠? 네, 네. 학부모 그룹이요. 그렇게 학부모 그룹을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주 보낼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는 이런 뭐를 보내면은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받아보라고 일일이 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앱에 뭐가 왔으면 왔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나요? 질문 주신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가입을 시켜서 프로닝에 가입을 시켜서 그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특별한 내용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림이 자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학부모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근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니까 의례껏 보겠지만 학부모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중고등부니까 유치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보내고 연락을 다 드려서 열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어플을 설치하시면요, 미션을 보내거나, 뭐, 그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앱에서 푸시 알림이 가서, 굳이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앱 설정에서 해결한다는 문제다. 그 얘기지요? 네. 네, 핸드폰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실 때는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뭐 PC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알림이 가지는 않겠지만 보통 어플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알림 기능이 이미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미션을 보낼 때 나에게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보냈을 때 걔 누구 하나 찍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역자 저 자신에게도 보내서 제가 확인을 그거 안 필요한 다른 분들은 안 필요할란가요? 저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맨날 애들한테 네, 들어가 공감이 되네요.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제가 보내는 거는 제가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김신일님도 같이 공감하신다고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쓰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예. 가능하다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들이 비번을 다 바꾸셔가지고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교사에 뭐 테스터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현재 그 계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기능은 아직은 구현이 안 되지만 고려를 해보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에 교사에 이제 테스터라고 하나 등록을 하셔가지고 네, 그 계정을 확인용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셔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잠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커리큘럼에서요. 커리큘럼을 저희는 꿈미를 쓰거든요. 예, 꿈미를 쓰면 드림웨이브를 쓰는데 예를 들어 1월 같은 경우는 5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5주째는 예배가 없어요. 단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5주를 안 보내고 싶은데 뭔가를 찍게 돼 있어요. 다 안 보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예를 들면은 웰컴 영상이 있고 뭐 예를 들면 큐티 영상이 있고 한데 웰컴 체크 뭐 큐티 체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체크 안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체크 안 되는 건 안 돼요. 뭐라도 하나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지금 사례가 인식이 안 되는데 꿈미를 제가 안 쓰고 한줄이 왕창 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미션을 이 특정 미션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사용하지 않으실 미션을 선택하시고 종료일을 어제로 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미션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정 미션을 삭제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마감 처리하는 기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톡창에도 질문이 많이, 아니,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달란트 인기 상품을 공유해서 마켓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부서별로 유초동부, 유치부 인기 상품 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겠어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소셜존에서 그냥 이런 게 인기 있었다 정도 게시글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마켓존에 이런 인기 상품 기능들도 추가를 해서 어떤 상품이 인기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의 이름을 달란트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과 함께 답변 드리면요. 현재는 없고요. 이제 이런 니즈가 몇 번 있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프루닝이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시작해서 또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열매로 되어 있어서 달란트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요청이 정말 많아진다라고 하면 해당 사항도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달란트라는 개념이 이미 주어진 거고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됐을 때 또 맺어지는 거라서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는 내 노력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더 의미적으로는 열매가 더 성경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거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진님 질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네, 자동 반복 기능. 네, 이 기능 이제 특정 이렇게 기도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내용으로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저희가 이제 개발 예정 목록에 추가를 해두고 네,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또 있네요. 네, 황의일님, 사용하지 않는 커리큘럼이 구독되고 있는데 구독 취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시면 하단에 구독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셔서 구독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저희 그 미션 삭제 부분에 대해서 그 삭제가 가능한데 좀 잘못 안내가 나간 게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이 취소한 미션에서 상세 보기에서 들어가시면 하단에 삭제가 있어요. 네, 삭제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올린 미션 중에 그러니까 1월 암송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거를 올려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미션 추가 커리큘럼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한 번 딱 들으니까 열매가 딱 맺어지고, 완료된 미션 방에 들어가면서 다시 미션 보기로 보면은 보여지기는 하는데 열매가 또 이렇게 따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올려서 같은 거지만 볼 때마다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네요. 네,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미션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개발팀장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분 함께 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들어올 때마다는 할 수는 없지만 해당 미션을 여기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당 미션을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미션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을 때 열매가 누적되게 세팅을 해놓으면 뭐 노가다 개념으로 아이들이 계속 막 채굴을 하듯이 그 미션만 계속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 용돈 준다고 해서 시편 119편만 117편이 제일 짧잖아요. 그것만 150번 외워서 음성해서 150번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대체는 가능한데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미션 템플릿에서 방탈출 1탄, 2탄 요거 샘플 설명이 푸른이 자료실에 있다 하는데 못 찾겠어서요. 제가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1, 2, 3, 4 방탈출 못 하겠어서. 아, 네, 아직 네. 네,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힌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아직 그러니까 먼저 미션을 만들고 이제 글을 작성 중이어서 벌써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전화로 설명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3탄도 지금 곧 올라가는데 벌써 이런 거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쓰려고 하니까 제가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서. 네,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 조금 네. 더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버전도 만들까 하고 있어요. 템플릿 잘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미에서 올라오는 큐티 중에 오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올려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직접 수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오답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 의견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꿈미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꿈미 측에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수정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취소권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네, 하나바이블을 구독 취소하고 싶은데 구독 취소 버튼이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이 부분은 교회 이름 저희 개인적으로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벌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푸른이 설명회가 한 3번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설명회보다 질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막 도입하시려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세계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 분들도 자신 있게 질문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35분 정도에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다 마무리 되었거든요. 추후에 유료화 되어질 계획은 없나요? 유 대표님. 네.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유료화할 계획은 없지만요. 지금 이 커리큘럼 구독에 올라오는 지금 커리큘럼들 대부분 다 지금 모두 무료인데요. 앞으로 좋은 교육 컨텐츠를 이제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미션 만드실 때 이미지나 이런 걸 다 직접 준비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지 팩을 만들어서 제공되는 이미지 팩으로 간단하게 미션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다운받아서 설교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이미지 팩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서 그것도 아마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월 정기 요금이 나가는 부분은 교회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컨텐츠에 이제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또 올라와서 바로 답변 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지 않고 제출하기로 제출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고 있고, 영상의 진도를 체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비메오 API를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진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네,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영상 내용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객관식으로 하나만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퀴즈 등을 활용하셔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네, 방법. 네, 김신일님께서 새학년이 되었을 때 설정과 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네, 이번에 좀 번거로우셨죠? 네, 저희가 설정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개발 거의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앞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학년 설정하실 때는 올해보다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올해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개발 네,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희가 소셜존 개발 완료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미션존에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가든존에서 가든존을 지금은 단순히 열매만 수확하지만 가든존을 꾸미고 뭐 친구의 가든존을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푸른이뿐만 아니라 푸른이 뭐 친구들을 가든존 안에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네, 저희 시간적 물질적인 좀 제약이 있어서 푸르닝이 이런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하니까 우리 개발팀장님께서 그 지금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청년부에서 썼던 그 방탈출 게더타운을 이용한 방탈출 그런 소스들 지금 몇 가지를 공유해 놓으셨는데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아직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그림으로는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과 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안해드리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그 설명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뭐 발표해 주신 분처럼 자기 교회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 어려워서 정말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적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프루닝 쪽에 연락을 주시면 교회 형편과 사정에 맞게 최대한 잘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용기를 내어서 교회 상황과 형편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교회에 유익한 온라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특별한 질문이 없다면 우리 더 프루닝이라는 이 플랫폼이 한국 교회에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 유익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이 플랫폼을 개발한 지 1년 정도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저희 교회에 너무 필요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현재 뭐 860여 교회가 가입을 하고 또 총회라든지 꿈미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인정해주는 플랫폼이 되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 또 눈물 재정적인 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 더 프루닝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팀원들이 자기 시간을 헌신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쇠퇴해가는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60초 정도 1분 정도만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난 이 플랫폼이 각 교회들에 잘 적용되게 해주시고 잘 개발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전수하는 신앙이 전수하는 그런 플랫폼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 프로님 플랫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열정 있는 아버지 교육자들, 열정 있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요즘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많은 아픔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을 보고 나아가옵나니 우리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어 참여한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프루닝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오늘 영상은 편집하여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들 보내시고요.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